안녕하세요. 대구부동산 스터디입니다. 23년 52분의 24주차. 야, 어느새 절반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제목은 달아오르는 대구라고 붙여봤습니다. 이 34도. 아이고야. 네, 주간 순위 한번 보시면요. 하락을 가장 많이 하는 곳은 부산으로 나타났고요. 사실 요 한 덩어리를 다 묶여서 거의 보합권으로 와 있고, 인천은 지금 플러스 상태. 네, 매수 우위지수 한번 살펴보시면 전국이 꿈틀꿈틀 뭔가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60 이상까지 가는지 조금 더 지켜봐도 괜찮을 것 같네요. 상승으로 돌아선 곳 5군데, 하락 1군데, 이런 현상들이 한 번씩 나타나고 있습니다. 많이 올라갔다고 해서 특별히 뭐 매도 물량이 많이 줄어들었다거나 그렇진 않아요. 매도 물량은 여전히 많은 상태. 대구의 수준은 전국으로 봤을 때 그래도 매수 우위지수 좀 하위권이라고 보면 되겠죠. 네. 한 중간 정도? 네. 조금 더 2020년부터 조금 더 확대해서 살펴봐도 아직까지 뭐 그렇게 뭐 바닥을 기고 있는 느낌에서 조금 꿈틀하는 느낌, 네, 그 정도의 느낌 느껴지네요. 조금 더 확장시켜 놓고 보면 바닥을 긴 지 참 오래되었다. 네, 21년 11월 경부터 주간 실거래 지수는 마이너스가 나오기 시작했고 이제 1년 반입니다. 하락을 시작한 지 1년 반. 주간 실거래 지수 상으로는 그래요. 근데 가격적인 변화가 나타나는 것을 따지면 하락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은 21년 그 뜨거웠던 20년을 뒤로 하고 21년 뭐 4월달, 5월달 아마 그 무렵부터 이미 분위기는 식어 있었거든요. 대구는 정말 안 좋은 시기가 한 2년 정도 되었다라고 보시는 게 조금 더 정확한 진단인 것 같습니다. 주간 실거래 지수 하락은 1년 반, 가격 하락은 2년. 주간 신고가 비율은 2년차 지났던 아파트 굉장히 암울했던 시기를 지나고 나서 2년차가 지나면서 비과세로 처리할 수 있는 물건들, 네, 아마 거래가 일부 좀 있었죠. 20년, 21년 아파트들, 네, 그런 것들 거래가 어느 정도 좀 이제 정리되는 수순으로 가는 것 같죠. 그런 것들이 띄엄띄엄 나오면서 지금 신고가 대단해요, 대단해요 소리가 가끔 나오곤 하는데요. 뭐 그 정도 느낌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간 거래량 요거 대구 뜨거웠습니다. 주간 거래량 500건을 넘어서는 거래량. 주간 거래량 기준으로 부산보다 거래량이 많았던 것 같죠. 뭐 톡톡 튀는 도시들 있긴 해요. 자, 요거 숫자 한번 가리 지우고 한번 살펴보면 대구의 주간 거래량이 부산을 뛰어넘었다. 부산이 뭐 했다 그러면 달아오르거든요. 그러다가 부산이 뭔가 좀 약간 식어요, 느낌이. 대구는 뒤늦게 열받고 있어요. 지금 따뜻해지고 있습니다. 온기가 조금 도나요? 요거는 것도, 아이고, 숫자 지나갈게요. 매매 거래량 가장 적었던 시기와 비교하면 부산이 2배 정도. 대구는 2배를 넘어서는 상태. 인천은 거의 그냥 3배까지는 안 갈 거예요. 지금 5월 거래 신고가 한 95% 정도 완료되어서 대구 기준으로 한 100건 정도 거래가 더 추가될 수 있는, 네, 그런 상태에 있으니까요. 아무튼 대구의 약진이 눈에 띈다. 네, 띈다. 나머지 그렇게 보자면 광주 가장 적었던 시기에 비교해서 훨씬 더 많죠. 광주, 울산 요 두 개 숫자만 한번 놓고 볼게요. 이미 4월의 거래량을 더 뛰어넘어 버린 동네들이 이미 있다라는 거죠. 이미 4월의 거래량을 이미 뛰어버린 동네가 있다라는 거죠. 대구만 뜨거운 줄 알았더니 다른 지역도 뜨겁더라. 상대적으로 조금 더 먼저 반등했던 느낌이 들었던 대전은 거래량이 4월이 거의 피크 분위기고요. 부산은 3월 거래량을 피크로 5월의 거래량도 그렇게 힘을 못 쓸 것 같은, 네, 그런 분위기를 흘러가고 있네요. 매매 거래 조금 확대시켜 놓고 보면 이렇게 3위 정도, 광역시 중에서는 뭐 3위 도시에 걸맞는 수준, 인구 1000만으로 환산해 놓고 봤을 때는 부산이 좀 많이 바닥을 기고 있는 게 조금 의아한 느낌인 정도. 대구는 뭐 중간 정도 수준의 거래량. 네, 부산이 지금 빨간불이 들어와 있고 매매 거래량 뭐 했다 하면은 뭐 부산 아이가, 제2의 도시 부산 아이가 이랬지만 사실상 거래는 그렇게 활발하지 않더라. 대구 빨간불에 빨간색의 오명을 벗은 지 좀 지났습니다. 조금 더 확대시켜 놓고 보면은 이 끝자락을 보면요. 대구는 광역시 중에서 중간 정도의 이제 수준까지 거래량은 올라와 있어요. 매매 거래량은. 근데 전세가 문제랍니다. 뭐 전세가. 전세 거래량 살펴보시면 광역시 중에 3위지만 이 격차가 굉장히 크죠.
오히려 이 300만의 도시들과 140만의 도시, 230만의 도시. 대구 참 어중간한데 끼어 있습니다. 어중간한데 끼어 있어요. 그럼 이게 한 중간쯤에, 요쯤에 가서 거래량이 나와줬으면은, 전세 거래도 어느 정도 이루어지구나, 이런 느낌일 텐데, 이 바닥 아래쪽으로 한참 내려와 있다라는 거죠. 전세 거래는 대구가 빨간불이 들어와 있어요. 매매 거래만 좀 성급하게 거래가 움직이고, 전세 거래는 그렇게 뭐 매매 가격을 뒷받침해 줄 만큼 그렇게 강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인구 1000만으로 환산해 놓고 봐도 대구의 거래량은 인천의 절반 정도 수준 느낌밖에 안 들죠. 인구 보너스 효과, 인구 오너스 효과, 뭐 아무튼 뭐 인구가 그렇게 대단한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인구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그로 인한 보너스 효과는 굉장하다. 굉장하다. 1970년대 초반에 대구 인구가 100만 정도였어요. 100만. 그러던 것이 경북 인근에 있던 경북 사람들, 뭐 경남 사람들 이렇게 올라오면서 인구가 아주 짧은 시간에 막 200만, 거의 250만에 육박할 정도로 그렇게 올라섰었는데, 이제는 더 이상 들어올 인력들도 이 농어촌 지역 주변 아시잖아요. 그 자체에도 젊은 층은 별로 없어요. 이미 농어촌 지역 많이 떠나고 잘 없어요. 그나마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그곳에 좀 기반이 있는 사람들, 네, 그런 사람이 남아있는데요. 100만에서 200만으로 늘어날 때 무시무시했죠. 경기도에 있는 일부 도시들, 뭐 인구 10만, 20만 그러던 곳이 갑자기 막 50만으로 변한다. 인구가 2배로, 3배로 막 늘어나는 그런 보너스 효과를 대구가 과연 무엇으로 누릴 수 있을 것인가 라고 생각해 봤을 때는, 어, 뭐 장래가 뭐 그래도 광역시급 인구 200만이 넘는 도시라서 무시할 바는 못 되지만, 그런 보너스 효과를 누리기에는 제약이 있을 것 같죠. 네, 전세 거래량 한번 살펴보시면, 인구가 많이 늘어난다면 이 전세 거래나 임대 거래 자체도 괜찮을 텐데, 그 정도까지는 힘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매물은 계속해서 늘어납니다. 6월 10일이 딱 일주일 전에 오늘이거든요. 100건 정도 늘어났어요. 그 전에 조금 이 증가세가 약간 둔화되긴 했어요. 23년 들어서 일주일에 한 1% 정도씩 매물이 늘어나고 있는 상태였다가 근래 들어서 좀 주춤해지는 모습. 부산은 기울기가 조금 더 커 보입니다. 대구보다는 기울기가 조금 더 커 보여요. 인천은 살짝 줄어들었다가 다시 올라가는 모습. 네, 가격이 반등하고 나니까 매물이 다시 늘어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과거의 상승기 때는 가격이 올라가면 매물을 걷어들였죠. 걷어들이면서 매물이 더 풍기 현상을 보이면서 가격 상승에 부채질을 하고, 실제 거래 가격과 매매 가격의 갭 차이가 굉장히 큰 것을 이용해서 거래가 한 건 터질 때마다 신고가 대단해요 라는 그런 시절이 있었다면 지금은 그때와는 좀 힘은 다르게 느껴지실 거예요. 뭐 누가 누가 집 보러 왔는데 뭐 매물 걷었어요 이런 말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뻥인 거 알고 있어요. 매물이 나날이 늘고 있어요. 어, 그렇다고 과거에 많이 하락하던 시절을 보셨죠. 내가 먼저 매물을 내놨다고 해서 내 것이 팔리는 것이 아니더라. 갑자기 이 새치기 하는 사람들, 낮은 가격의 호가를 내놓으면서 새치기 하는 사람들 많았어요. 내가 올린다고 무조건 따라서 와서 사주는 것은 또 아니더라. 누군가 이 틈 사이 가격대에 들어오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번 주 거래나 아니면 그전 주 거래를 봤을 때 대구의 3, 4억대 가격 아파트들이 굉장히 고전을 하고 있더라. 그 원인을 제 나름대로 분석해 보면은 입주를 하기 위해서 갈아타려고 했었는데, 이 입주하려고 하니까 생각보다 전세 입주할 때 되면은 계약금만 가지고 청약했던 거 그거 전세금만 받아서 다 해결이 될 줄 알았는데 그게 해결이 안 되더라는 거죠. 매매와 전세의 갭 차이 어마무시합니다. 5억짜리 집에 2.5억 전세 각오해야 되는 곳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것들 어떡합니까? 기존주택 날리고, 기존주택 날리면 뭐 해결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태. 물론 팔고 나서 아까워할 수도 있지만, 이거 작은 문제 해결 안 돼가지고 머리 숭숭 빠지고 고민하던 그 시절을 생각하면은 차라리 후회는 조금 있을지언정 차라리 행복한 고민일 수 있습니다. 이거 입주도 안 돼, 기존 주택도 안 팔려, 그런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런 시절 있고, 과거에 폭등기만 생각한다면은 또 무조건 어떻게든지 달려볼 수도 있겠지만, 지금 사실상 가격이 어느 정도 이 정체를 보이고 있어요. 또다시 폭등?
물론 내가 비싸게 사서 싸게 날리면 아까울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런 고민들 계속 짙어지는 시기, 이제 가을로 오면은 조금 더 짙어지는 시기, 찬바람이 선선한 가을 바람조차도 매섭게 느껴질지도 모르겠죠. 이제 언론에서 계속 전세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으니까요. 그 관점에서 말씀을 드려봤고요. 인구 1,000만으로 봤을 때는 대구가 압도적인 1위. 전국적으로 매물은 다 같이 늘어나고 있더라. 대전이 조금 더 반등이 센 느낌이었는데 대전이 매물이 조금 더 늘어나는 느낌이죠. 전세 매물은 인천, 인구 보너스 효과 인천 보십시오. 인천. 매물이 소진되는 속도가 달라요. 매물이 소진되는 속도가 다릅니다. 인구 1,000만으로 환산해 놓고 살펴보면은 자, 대구는 지금 부산과 엎치락뒤치락 큰 차이가 없습니다. 네. 네, 그 정도로 대구도 많고 부산도 많고. 근데 매물은 이렇게 많은데 대구의 거래가 활성화되는 정도는 좀 낮죠. 전세 살던 사람 집 다 샀나요? 집 다 샀나요? 네, 시청 감사합니다.